네, 교수님. 정전선언, 이게 지금 미국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문제가 나오면서 미국의 보수 그 진영에서조차도 정전선언을 해줘야 된다라는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정전선언 이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니까 속이 철렁철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종전, 이제 전쟁을 종료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평화는 두 사람이 합의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합의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저하고 박사님하고 싸우지 않기로 뭐 했다. 그래도 한 사람만 깨면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 사람만 깨면. 평화는 둘이가 다 착한 마음으로 말로 하자. 그래도 화가 나더라도 참고 그래 내가 조근조근하게 내가 참 이런 일이 또 불만이 있다. 네 생각은 어떠냐. 또 상대가 또 화가 나지만 그걸 참고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만 아니 잠깐만 하고 화를 내고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전쟁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종전이라고 전쟁을 끝냅시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전선언 우리 둘이도 싸우지 맙시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 싸우지 않는 행위가 중요한 거죠. 그게 그렇죠. 지속되는 게. 그렇죠. 지속되는 게. 그러면 전쟁에 지금 한반도의 전쟁은 이제 뭐 정전이라 그래서 53년도에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휴전한 거죠, 휴전. 우리는 한 번도 도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종전이니 뭐니 평화리 약속하고 말할 게 필요 북한만 전쟁 안 하고 도발 안 하면 약속할 필요도 없고 도발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협력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자꾸 서류로 하자는 건 뭡니까? 이게 뭔가 계략이 있는 거죠. 계략이 있는 거죠. 계략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박사님하고 하는데 자꾸 둘이가 서로 잘 지내면 되는데 뭘 자꾸 계약을 해서 뭐 싸울 때 뭐 다음 싸우면 돈을 서로 벌금을 얻도록 하자면 뭔가 계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계략이.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 계략이 뭐겠느냐. 사실 종전선언은 어디에도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종전선언 사례가 여러 개 있었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두 국가가 한 건 없죠. 왜냐하면 전쟁을 종결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이 종결을 하자. 그 대신에 만약에 앞으로 이제 뭐 전쟁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뭐 벌칙을 각오해야 된다. 또는 군대 같은 것도 서로 이렇게 뒤로 물리자. 뭐 그다음에 뭐 서로 이렇게 협상하는 거는 이렇게 서로가 이견이 있을 때 이런 걸 좀 협상하자. 이렇게 만들니까 그거를 평화협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속에서 종전선언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평화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다양한 어떤 약속을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협정을 자꾸 이제 맺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조차도 의미가 없는 거죠. 깨버리면 끝나는 거죠. 깨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제 평화협정은 강자보다는 더 도발을 하려는 나라가 나중에 기만하기 위해서. 그렇죠. 독일이 1938년도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위넨에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내 전쟁 안 한다. 체코를 갈라서 니도 안 오고 나도 먹고 서로 좋다. 그때 그러고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는 전쟁 안 하는 뭐 얘가 착한 마음으로 돌아왔는 모양이다. 근데 1년 후에 폴란드부터 공격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가 이제 뭐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전선언은 어떤 나라는 합니다. 이제 평화협정이 됐다. 그러면 사실 나라마다 전쟁에 따르는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참전 군인이냐 아니냐. 그럼 전쟁 기간 중에 싸움하는 거는 참전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2차 세계대전이 몇 년 전부터 종식되었다. 나라 안에 얘기하는 거죠. 나라 안에. 우리나라가 1953년 7월 23일부로 전쟁이 종식됐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전쟁법에 적용을 안 받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 있던 사람은 전시복무로 들어가는 거고 그 이후로 전시복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제적으로는 좀 휴전이지만 그래서 미국은 이제 뭐 이라크 전에서도 주요 전쟁이
종결됐다. 예, 뭐 자체적인 절차, 자체적인 절차. 그다음 우리 이제 그 좌파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게 이제 몰타 선언입니다. 89년 12월에 그 당시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당서기장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아버지 부시 조지 H.W. 부시가 이제 몰타의 섬에서 배에서 만나서 2박 3일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선언을 한 건 아니고 거기서 뭐 나름대로 논의된 게 언론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냉전을 이제 끝내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좌파에서는 그것이 뭐 종전선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지금 뭐 하듯이 종전선언 이렇게 이제 막 그 선언을 낸 게 아니고 둘이서 그 뜻을 이제 교환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냉전 종식되면서 이제 독일도 이제 통일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났으니까 그게 그래도 막 종전선언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좀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만 저 이제 도발 안 한다. 그럼 돼요. 도발 안 하고 참 우리 저 서로 잘 삽시다. 우리 좀 이 경제가 모자라야 되는데 우리 경제 개발하려니 좀 뭐 돈 좀 도와줘.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이제 아까 그 미국 정상회담에 관련 한 가지 좀 잊어버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나 이번 베트남 정상회담 의제 중에 북한이 경제 원조를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한번 북한이 만약에 지금 이제 자 핵무기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핵무기를 폐기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다면 회 같으면 나가서 자 핵무기 되는데 야 돈을 뭐 예를 들면 이 이자 없는 무이자 이런 거 말고 공짜로 좀 주라. 공짜로 뭐 몇백억 달러를 주라. 뭐 이렇게 돈 액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제 발전. 지금까지 돈 액수 얘기한 게 없잖아요. 그것 자체가 전쟁을 끝낼 마음이 없는 거죠. 그 전쟁에 끝내는 것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자기 위주로 이제 통일을 해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죠. 근데 종전선언이 우리 이제 우익 쪽에서 자꾸 우려하는 게 뭐냐면 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실제로 변화는 없지만 북한한테 명분이 생기는 뭐냐면 자, 전쟁이 끝났다. 그렇다면 유엔 사령부 우선 보자. 유엔사 해체라고 전쟁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끝났다. 근데 왜 있느냐? 그렇게 말이 되는 거죠. 실제로 75년도에 공산권은 이미 이게 20년 이상 지났는데 이 유엔사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결의안을 내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이해 안 되니까 이거를 나중에 아주 평화 상태가 될 때까지는 유예한다 이걸 했어요. 그 당시도 공산 측의 주장이 국제사회에 먹혀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20년 이상 휴전 상태로 뭐 서로 침략 안 하고 있는데 뭘 유엔사 유지하는 얘기예요.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의 결의안은 유예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전선언이 되면 만약에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가서 유엔사 이거 유엔사 해체해야 된다. 아니,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전쟁 끝났는데 그러니까요. 미국이 자기 전쟁 끝났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그런 게 나왔는데 주한미군 철수도 안 하고 유엔사를 해체 요구 안 한다. 정전은 그냥 그냥 말만 해주면 돼. 그래 나중에 딱 끝나고 나서 잠깐만. 야, 나는 극한 적 없어. 그냥 말이지. 그거 뭐 실무자가 말한 거지. 뭐 무슨 문서 내놔봐. 내가 극한 적이 있는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사만 뭐 해체하면 괜찮습니다. 유엔사 해체되면 그다음 미군부터 아니 미군도 유엔사 일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가야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야 우리 한미 상호 동맹 조약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유엔사에 가서 미군 주도의 근거가 훨씬 더 약해지는 것이고 약해지는 거죠. 특히 저렇게 되면 우리 남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죠. 지금도 뭐 주한미군 철수 뭐 방위 분담 뭐 난리 치는데 그래 되면 좌파들이 전부 다 거리로 나와서 이제 평화가 왔는데 미군이 지금 저 평화를 방해하고 남북 통일을 방해하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평택 거기에 이미 정부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지금 창조하면서 탱크를 치고 지금 나가라고 그러고 있고 이 국내 그 정부 세력의 특징을 보게 되면 북한에서 지령을 딱 하면 여기서 쫙 그렇죠. 벌떼같이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이거 시나리오지만 저희 아들도 지금 평택에 가 있지만 만약 경우에 이 정부
세력들이 미군을 살해를 했어요. 그럼 미국 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베트남 전쟁 때 왜 철수했습니까? 반전 그 운동이 미국 내에서 막 퍼져가지고 미국이 결국은 베트남에서 전쟁을 제대로 못하고 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미국의 미군 병사를 이 정북들은 얘네들은 인명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는 경우에 이게 정전선언도 됐겠다. 왜 있냐? 나가라. 이러고 이게 근데 정부까지 합세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냐는 거죠. 이거 참.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정부가 앞에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를 뽑은 거는 정부가 나라를 지켜달라 이거 아닙니까? 예. 그 헌법 제66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의 책무가 이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그다음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국민이 나서 전혀 안 해요. 이제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 이미 다 저하고 생각이 같겠지만, 그렇겠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끼리 이렇게 막 그냥 의견 교환하고 비분 관계 이걸로는 안 된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 친구, 조금 회색 분자인 내 친구, 내 자식들, 그다음 그 자식의 친구들을 한 사람이라도 설득을 해서 우리 그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갖도록 해야 된다. 여론을 갖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이 방송도 많이 특히 오늘 이 박희락 교수님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제가 오늘 모셨는데 이 방송을 널리 이제 주변에 알려줘야 되고 그렇죠. 교수님 근데 있잖아요. 이 정전선언을 지금 우리 대통령이 계속 떠들었고 이거는 분명 김정은이가 좀 요구를 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북한은 왜 정전선언을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계속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은 이제 원래는 종전선언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실 종전선언은 2006년도에 이제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났다고 선언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한마디 딱 하고 끝났어요. 사실 미국 관심을 안 줬는데 우리 내부 좌파들이 이제 평화협정을 맺자. 근데 평화협정은 미국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협정 미국이 안 되니 종전선언이라도 이건 선언에 불과한 거니까 우리 좌파들이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게 어쨌든 좀 이제 북한하고 교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월 27일 날 그 판문점 선언에 그러니까 올해 내 2018년도에 종전선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그러니까 갑자기 종전선언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이거 좋겠다. 오히려 남한 내에 아까 그런 유엔 사령부도 해체되고 그다음 남한 내에 국론 분열도 되고 장점이 많으니까 아마 그 언론 보도 그렇게 나왔는데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전선언을 하는 것으로 서로 이제 둘이가 교감을 한 걸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폼페이오가 갔을 때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왜 넌 약속한 거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안 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평화협정이 되면 자기는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 협정을 맺어보니까 한국은 완전 빠지는 거 아닙니까? 빠지고 그러면 북한이 완전히 미국급으로 격상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 격상돼서 네 나만 빠지고 그 대신 너 공격 안 할 테니까 그건 내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까지 길이 이제 뭐니까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라도 유사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 결국은 이 반복되는 말이지만 종전을 하려면 자기만 무기 버리고 평화로움 하면 됩니다. 전쟁을 종전하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계략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적화 통일이죠. 대남 전략 차원에서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사실은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전선언을 하면 연방제 통일로 가까이 갈까요? 정전선언과 연방제 통일과의 관계 저는 저는 사실 연방제 통일을 북한이 만약에 추구한다면 오히려 저는 우리한테 조금 희망이 있다. 연방제 통일 협상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협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도 걸리고 우리 국민 내부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지만 말로는
연방제 통일이고 실제는 무력 통일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우려야. 예를 들어서 자 북한이 연방제 통일인데 네. 합의해. 안 하면 어느 도시에 핵무기 쏠 거야. 너 할래 안 할래? 또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기습적으로 서울만 딱 그냥 이 공격을 해서 딱 점령한 다음에 자 연방제 통일 받아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합의해서 하는 연방제 통일 그래도 어쨌든 뭐 시간도 걸리고 우리 국민 내부의 이제 의견도 이제 들어봐야 되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강압에 의한 연방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핵 위협이든 또는 핵 사용이든. 그러니까 그 연방제는 연방제 통일이 아니고 북한 주도의 통일인 거고 그거를 우리 이제 남한 국민들한테 좀 그 선전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연방제 통일이다 그러면서 거기는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서로 존중하면서 그냥 위에 뭐 조금 이제 이 상층부 하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실제로는 북한이 지배하는 인민민주주의에 의한 예. 통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아 정전선언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네. 더욱더 드는 것이 정전선언을 지금 한국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하겠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미국을 아웃시키고 내가 이제부터 김정은이가 진짜로 한국을 주물럭주물럭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이제 우리 그 시청자께서 좀 아셔야 될 게 그러면 왜 미국이 핵무기도 무지무지 많고 한데 북한한테 절대로 맬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핵전력을 따지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미국은 뭐 북한을 수십 번이나 하면 어쩔 수 있죠. 안 그런데, 되죠.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미국은 잃을 게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가 뭐 예를 들어 초등학생쯤 되는 이제 뭐 칼든 깡패한테 딱 맞췄습니다. 저도 뭐 힘이 세죠. 그 정도 이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깡패는 자 좋다. 응? 나는 너하고 싸우면 지지만 돈 내놔. 돈 안 내놓으면 내가 찌를 거다. 네 지금 이제 뭐 교수로서 있잖아. 뭐 명성도 있고. 근데 그렇죠. 길거리에 마치 깡패하고 싸웠대. 그거 좋겠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죽이면 죽인다고 문제가 생기고. 잃을 게 많다는 거죠. 자, 미국 입장에서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북한은 자, 그럼 좋다. 나는 초토화돼도 좋아. 그 대신 너 LA에 핵무기 한 발 쏠 거야. 바꾸자. LA에 핵무기 한 발 쏘는 거하고 북한 초토화되면 나 바꾸겠어. 미국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미국 못 바꿨습니다. LA에 한 발이 떨어져서 몇백만 죽는 게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거 더 크거든요. 더 크죠. 예. 그런데 사실 LA만 있느냐. 사실은 괌에도 괌 때리겠다. 지금 바로 때릴 수가 있어요. 핵무기로. 정 안 되면 주인 미국이 오키나와. 그렇잖아요. 또 평택에 있는 남한.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북한이 저렇게 이 극단적으로 나왔을 때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걸 북한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ICBM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ICBM 만들고 SLBM 만들고 그 다음에 수소폭탄까지 만드는 거죠. 근데 교수님 사실 지금 북한 이렇게 하게 되면 정전선언을 했을 때 북한의 전체에 무슨 큰 이익이 있는 듯한데 이 정전선언은 북한 주민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김정은 이 세습 정권이 살아있는 한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게 정전선언이 됐든 평화협정이 됐든 전혀 평화도 없고 그냥 식량난에 영양실조에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그자만 제거하면. 지금 사실 이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이 계속 떨어지기만 기다릴 것인가. 그럼 도덕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저런 독재자를 계속 지탱하죠. 그러니까요. 우리 국제정치학에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휴먼 시큐리티라는 건데 이게 왜 나왔느냐면 자 소말리아 같은 데서 이제 비롯된 게 소말리아 같은 나라는 현재는 지금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합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말리아라는 나라는 안전하다. 시큐리티가 보장된다. 근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시큐리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시큐리티는 내셔널 시큐리티가 아니고 국가 안보가 아니고 휴먼 시큐리티, 인간 안보라. 그 국민들이 과연 안전하냐. 그러니까요. 그거를 북한에서 보면
예. 북한이라는 나라는 안전합니다. 누가 한번 공격을 합니까? 누가 공격하겠어요? 예.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완전히 안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북한에는 휴먼 시큐리티가 하나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이 휴먼 시큐리티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보리에서 결정만 하면 예. 이 인간안보 개념에 의해서 그 독재국가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그 리비아도 그렇게 공격을 했죠. 리비아도. 예, 예. 사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는데 그 부모가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식을 괴롭힌다. 그러면 나라가 네. 경찰이 가서 개입해야죠. 예, 개입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자기 가정사 일이지만 그렇죠. 그걸 놔두면 그러니까 아기가 죽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리비아의 가다피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북한은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한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연구도 꽤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북한도 그 적용을 받아야 되는 그거를 이제 이 영어로는 이제 R2P 그럽니다. Responsibility to Protect. 보호해야 될 책임. 보호해야 될 책임이 국가가 못하면 국제사회가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이제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한에서도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제 열띤 토론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 과연 지금 북한의 김정일을 그냥 놔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조금 이제 뭐랄까 국제사회에서는 조금 위법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거를 진짜로 이제 민주주의가 빨리 찾아오도록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는 게 맞는가? 이거는 한번 토론을 해봐야 돼요. 충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미국에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지금 엄청 토론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 3조를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전부 다 저걸 우리 영토 다 캐놔놓고 그 영토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교수님, 최근에 방위비 문제가 아주 도마 위에 올라서 막 전 국민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도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전 국민이 나서서 이제 우리라도 하자 막 이런 캠페인에도 참석하신 것 같은데.